이삭의 죽음 이후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네 번째 족장 요셉의 이야기죠. 더 이상 야곱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렇게 늘 새로운 주인공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서사를 이어가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로 11번째 아들입니다. 보시는 건 야곱의 아들들을 누구에게서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 보시다시피 야곱은 노년에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산고로 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가족의 매장지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않고 그냥 에브랏에 묻었죠. 막벨라굴에 묻힌 건 레아입니다.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나 창세기 49장 31절에 야곱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한 걸 보면 야곱보다 먼저 죽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걸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으나 늘 동생과의 경쟁에서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레아. 하지만 야곱에게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아주었던 레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야곱이 레아를 이스라엘의 시조묘에 장사한 이유 아닐까요? 아무튼 라헬의 무덤 위엔 회당이 세워져 지금도 유대인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어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는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마주하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아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 이후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 유다로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진 걸 알고 있죠. 이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타민족과 혼인하여 피가 섞였고, 바로 그들의 후예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죠. 이에 비해 남왕국은 130년가량 지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환 정책에 의해 내려진 복귀 명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페르시아의 전성기에 왕궁이 자리 잡고 있었던 페르세폴리스의 전경입니다. 지금이야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엔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들로 가득 차 있던 세계 최대 제국의 수도였죠. 사실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래 변방에 살던 민족들을 돌려보내 국경을 수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유다 지파만 남아 지금의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은 레아의 후손들이 자기 할머니와 라이벌이었던 라헬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야곱은 엄마 없이 자란 요셉과 베냐민이 불쌍했을 테고, 그래서 더 편애하게 되었을 겁니다. 형들이 모두 양을 치러 들러 나갈 때도 이 두 아들은 집에 둘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건방져진 건지 아니면 원래 눈치가 없는 건지 요셉은 자기 자랑 같은 꿈 얘기를 부모 형제에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잘못한 걸 보면 아버지에게도 일러바치기를 잘해 형들에겐 그야말로 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모는 아들들이 집에서 북쪽으로 8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몰고 갔다는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세겜은 바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의 강간에 대한 보복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지만 이미 그들은 세겜을 떠나 도단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죠. 풀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여름에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중해성 기후인 레반트 지역은 우기인 겨울엔 북쪽으로부터 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엔 강수량이 적었나 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23km나 떨어진 도담까지 올라갔던 거죠. 헤브론에서부터는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아버지와 물리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지 거기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과감한 일을 저질렀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해변으로 내려가 해안을 따라 이집트에 이르는 긴 교역로를 따라 이동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이죠. 라파 검문소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나요?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물자 수송로입니다. 3500년 전 요셉 시대에도 자유롭게 물류가 이동하던 곳인데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물류나 인적 자원의 교류가 막혀 있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사브넷 바네아란 새 이름과 온이란 곳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 사진은 온으로 추정되는 카이로 북동부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으로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20m가 넘는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가문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벨리스크는 돌을 통으로 다듬어 세웠기 때문에 당시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에만 세워졌죠. 학자들은 요셉 시대가 주전 1900년경 제12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했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식 통치로 왕권이 안정되자 왕은 지금의 카이로 주변인 하 이집트와 룩소르 주변인 상 이집트를 오가며 통치했는데 수도는 이치테위란 곳으로 지금의 멤피스와 메이둠 사이 어디쯤이라고 합니다. 그전 수도는 테베, 지금의 룩소르, 성경엔 노아몬이라는 곳이었죠. 이 사진은 하이집트의 수도 중 하나였던 멤피스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최초의 석재 피라미드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부터 무려 4600년 전에 만들어졌죠. 이후 이 멤피스에서 통치했던 왕들이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겁니다. 이는 요셉 시대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집트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적 대기근이 발생하자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들어온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와 형제의 가족들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당시의 수도인 이치테위에 살게 하지 않고 고센 땅에 두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을 이집트인들이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사실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한 곳으로 풍부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 유목민인 야곱의 가족에겐 딱 어울리는 곳이긴 하죠.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수도에서 산다 한들 누가 감히 총리의 가족을 가증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아니 분명히 요셉은 가족의 신앙을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도 자기 가족들이 당대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었을 테죠. 하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만약 그들이 수도에서 산다면 여호와 신앙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의 후대들은 불과 몇 년도 못 가서 이집트 문명에 동화되었을 게 분명하죠. 요셉은 그걸 방지하려고 그들을 고센에 머물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당시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란 혜택을 비록 누릴 기회를 잊는다고 해도 여호와 신앙만은 잃어선 안 된다고 여긴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센이란 시골을 자기 가족의 정착지로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야곱의 가족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고센은 400년 동안 여호와 신앙이란 유전자를 가진 한 민족을 잉태한 자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렇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